자, 우먼스 플레인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소록 작가님 그리고 김용미 씨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벙커 1교에서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첫 번째 공개 방송입니다. 벙커 1교회가 뭡니까? 벙커 뭐- 원교회지. 원교예요. 예. 원교회예요, 원교회. 1이든 원이든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예. 이름을 달리 부르면 안 되지. 람보 2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아, 람보 람보 2 2. 이래야지. 에마 부인 3 네. 말이 됩니까? 넘버 3 뭐 이런 넘버 거죠. 3. 예. 에마 부인 모르실 것 같은데. 에마 부인 3의 주연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이정길 씨하고 김부선 씨. 아, 김부선 씨가 거기 김부선 에마 씨. 쪽에 예. 나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갑자기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8분 정도 초청을 했는데 예, 많이 자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분들이 올까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한쪽의 연령대로 몰리진 않을까? 그리고 뭐 한쪽의 성비로 몰리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 좀 드리고 예. 싶고요. 또 여성분들도 어. 꽤 많이 오늘 또 자리를 채워주셨다는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눈물이 납니다. 네네. 네. 저 혼자 웃으면서 눈물이 난다고 그래. 진짜 예. 눈물이 나시는군요. 예. 이소록 작가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또 처음으로 이제 마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성분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네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네. 저한테 그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 프로를 몰래 시청한다. 이렇게 카메라에 네. 혹시 이렇게 찍힐까봐 그렇죠. 예, 못 오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가 뭐 남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주변에 이런 그렇죠. 부담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자체가 되게 비정상적이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안타깝고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뚫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목소리를 어느 정도는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와주신 분들이 세상을 바꾸는데도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예. 아주 굉장히 좀 이런 의미 부여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 오늘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여러분의 그 동안에 이제 궁금했던 점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예. 그 질문을 바탕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 그 전에 뭐 이제 현장에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나는 이거를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한다라고 있는 것도 발언권을 저희가 드릴 테니까 예. 정확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오늘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매우 훌륭합니다. 매우 훌륭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짜장면 좀 시켰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터넷으로 좀 받았던 질문부터 하나하나 좀 이야기 나눠보면서 우리가 또 이소록 작가님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고 자 영님께서 이소록 작가님, 김용민 PD님, 황현희님 재밌는 진행과 명확한 설명 덕분에 늘 잘 보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으로서 현재 젠더 이슈와 갈등을 보고 경험하면서 586 세대 권력층에 대한 제 내면의 분노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586 나왔나요? 예. 자, 이를 어떻게 해야 잘 조절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네네네. 네. 왜 586 세대층에 대한 20대 분노가 표면화됐는지 일단 586 세대의 젠더 의식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기득권이죠,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누리고 있는 세대라고 저희가 좀볼 수가 12회, 있죠. 13회, 15회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이 예, 주제를 20대 네. 남성들이 예. 586 세대에 가진 분노, 기성세대가 이 젊은 세대를 뭐 품어주거나 이해하는 지금 태도보다는 약간 꼰대스러운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발언과 태도를 계속 보이셔서 니들도 운동해. 젠더 이슈 관련해서는 어쨌든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의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본다는 거죠. 계속 네네. 성차별이 있었고 자신들이 뭐 받았던 그런 희생이나 혜택 그런 것에 대한 죄책감, 부채의식 같은 거를 지금의 20대 혹은 30대 남성들에게 전가한다는 그런 분노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그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목소리를 계속 좀 전달을 좀 하고 두 싶거든요. 분이 얘기 좀 해주세요. 뭘 하면 네. 좋을까요? 그 분노를 어떻게 하면 이 좋을까요? 분노를 어떻게 표출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전달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어렴풋이 네. 이 586 세대 정치인들을 보면은 어떤 사고 방식이 있냐면은 나만큼 최선의 답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이런 네. 의식이 중무장돼 있어요. 이거부터 우선 좀 혁파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젠더 이슈와는 좀 무관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 나라에 50대만 있는 건 아닌데 이른바 X86 세대만 있는 건 아닌데 40대도 있고 30대도 있는데 이들이 중용이 안 돼요. 20대들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정치인이
사실 민주당에서 특별히 키워주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지가 알아서 커야 됩니다. 예. 예. 알아서 커서 니네가 알아서 떠라. 이게 지금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X86세대는 네. 말하자면 지금 20대 아버지 뻘, 어머니 뻘 된단 말이죠. 그렇죠. 최근에 눈에 띈다고 하는 정치인을 한번 떠올려 보면 정의당 정의원 부대표가 이런 청년 이슈가 터질 때 왜 김용균 씨가 산재로 사망하고 그 젊은 청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정의원 씨가 이런 이제 청년들이 계속 일하다가 죽는 문제 이런 문제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뭐 택배 노동자라든지 발전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례를 계속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지금 청년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환기를 시키고 그 당 안에서도 어쨌든 페미니즘에 뭐 표방한 당원들이 많은 정당이고 진보 정당인데도 그 안에서 계속 젠더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공정한 시각을 좀 갖자 이런 걸 촉구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눈에 띄었고 뭐 이준석 씨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네. 몇 차례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20, 30대 정치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분은 신지혜 씨 아닙니까? 눈에는 그렇죠. 그렇죠. 네. 가장 이슈되고 예, 예. 요즘 그런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씨를 제가 이제 방송도 같이 하면서 봤는데 네. 이 젠더 이슈가 이거 굉장히 먹어준다. 아 이걸 말하자면은 정치적 마케팅의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사고로 아주 똘똘 뭉쳐 있어요. 네네. 그 하태경 씨하고 같이 공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그런 이렇다 할 목소리도 없고 말이죠. 최근에 그 표창원 의원이 20, 30대 청년과 간담회 하겠다고 발표하셨다던데. 아 그게 이제 젠더 이슈도 다룬다는 네, 뜻이 그러니까 최근 이제 될까요? 지지율도 있고 네. 이 목소리 때문에 본인도 비판도 받으시고 해서 뭐 하시는 피드백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네. 목소리를 듣겠다. 그래서 20, 30대 청년과 간담회 이걸 하신대요. 아이, 네, 그 형님은 제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기백을 상실했어요. 이미. 기백을 상실해가지고 아이, 아, 친하세요 좀? 어때요?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아 저번에 친하다고 한 것 같은데 태세 전환 장난 아닌데 지금? 아니, 선거 때 친해요. 아 선거 때 친해요? 피차 친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 선거가 아닐 때는 네. 서로 안 친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586 세대 권력층에 대해서 내면의 분노가 커지고 계시는 분들이 예, 어떻게 할까요? 예,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20대 30대가 뭔가 목소리를 내거나 특히 젠더 이슈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면은 되게 창피한 존재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사실 이런 상황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래. 이해하면 시쫄하게 되지. 남자가. 예, 남자가 어. 쪼잔하게 뭐 하는 짓이야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서로의 목소리를 교환하는 장소가 된다라고 근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스스로 이렇게 분노 같은 거를 되게 조절하기 힘들다 혹은 굉장히 화가 난다 이런 걸 느끼시는 게 네.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사회적인 병들면 거죠. 그 예. 사회 안에 사는 구성원들은 그 영향을 받습니다.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고 되게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화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요. 글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화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정영진 씨 오셨네. 아유, 정영진 씨 벌써 오셨어요. 아유,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한남 충장 정영진 씨 아, 나오셨어요. 또 한남답게 등장을 하고 계시네. 예. 어서 오세요. 예. 예, 네, 예. 앉으세요. 예, 아유 잘 지냈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아유 빠마를 하셨네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뭘 죄송해요 빠마한 게. 이럴 때가 아닌데 제가. 예. 예. 황현희 씨하고 우리 정영진 씨가 네네. 같은 프로그램에서 같은 봉변을 당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죠. 사실 저는 좀 편하게 방송했어요. 그냥, 네, 총은 저쪽에서 다 맡고 계셨거든요. 저는 방 PD에 잠깐 좀 있었는데 그때 어디 이제 다른 이제 팟캐스트에서 한번 얘기한 게 말씀하신 게 또 뉴스화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황현희 씨가 네. 예. 뭔가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차마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할 때 네, 맞아요. 그걸 제가 예. 내뱉어서 예. 모든 통화를 잘못했네, 다 현희 씨가. 맞았습니다. 아 제가 방송할 때 이렇게 약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진이 형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네. 그러면 제 눈빛을 보고 네. 알았어 내가 얘기할게. 약간 이러놓고 확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저 형 아 대단한 형이다. 예. 뭐 그랬던 기억이. 예. 아 근데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 좀 일이 있었고 오늘 아닙니다, 아닙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예. 아유, 진짜. 고맙습니다. 예. 586 세대에 대한 분노 네. 아득길만 하죠. 예. 저 해법을 좀 제시해 주세요. 좋은 방법이 네,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어떠세요? 일단 586 세대들이 사실은 저는
기득권이라고 봐요.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부를 가져갔다고 보거든요. 그 부를 뺏어오는 방법밖에 없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제 우리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젊은 세대들이 기득권의 권력이나 부나 이런 것들을 뺏어오면서 사실 이제 점점 세대가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젊은 세대는 아직 그 작업을 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젊은 세대도 아니야. 우리가 지금 40 그 중반 때인데 네. 우린 여전히 지금 어린애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86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그 80년대 대학생 활동을 하셨던 그분들하고 지금 현재 20대 분들의 그 주류 세대들이 있고 저나 우리 용민이 형은 이제 네. 낀 세대들이죠. 낀 세대. 네, 사실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네. 주류가 못 됩니다.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원래 네. 정영진 씨 지금 나이가 박정희가 쿠데타해서 집권하던 나이예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야 세상이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예. 예. 하필이면 그걸 박정희랑 연결을 시킵니까? 박정희는 세상을 잡았어. 우리는 도대체 뭐냐 이거야. 네네. 86 세대들이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끌어서 이제 사실 국회의원 시켜주고 네. 뭐 이렇게 저렇게 요직에 앉히고 그래서 그 양반들은 20대 말 30대 초부터 말하자면은 주류 세력에 편입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40대가 다 되도록 뭐 그냥 그 형님들 그늘에 네. 가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평균 연령이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그 형님들이 계속 해먹고 있어요. 아 계속 해먹고 돼서 그렇다. 그래서 저 참여정부 때 굶주렸던 분들이 또 지금 이 정부에서 또 이렇게 섭생을 하고 계시고. 아니 근데 이게 뭐 정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방송도 해먹고 계신 분들이 계속 해먹는 거거든요, 사실. 네. 유재석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유재석, 아 건불 10년이란 말도인데 이건 뭐 옛말을 다 무색해 만드는. 그러니까 20년 정도, 20년 거의 이상이죠. 네. 좀 가고 있는데 하여튼 핵심은 그러니까 586 세대들이 자신들 그 세대 때는 분명히 아마 많은 여성들한테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분들은 아 그렇죠. 예. 뭐 학생운동 할 때도 막 여성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주체적인 어떤 대우를 해줬다기보다는 굉장히 객체적이고 아주 무슨 비서 다루듯이 했던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이선옥 작가님 정말 그렇습니까? 팩트 아닙니까? 좀 운동권식 용어로 말하자면 전선 운동이 있던 시절. 전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 가지 어떤 대의가 있으면 네. 그 운동에 모든 사람들, 모든 부문과 집단들이 다 공통으로 예전 같으면 그 전선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모든 세력이 복무해야 됐던 그런 운동을 하던 시기와 지금은 이제 진보 대 보수라는 구도로 바뀌었고 민주 대 반민주가 아니라 이런 구도에서는 각자 영역에서 서로 다른 욕구들이 막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 욕구를 여성운동은 잘 캐치해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서 이 20대 남성이 느끼는 분노는 우리는 20대 남성으로 틀은 지어졌지만 네. 조직화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가진 이 세대가 가진 공통된 분노가 분명히 있는데 어디에서도 이걸 알아주지 않고 취급해주지 않으니까 세력화는 안 되고 나는 답답하고 세상은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근데 분노는 좋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자신의 정신 건강이 일차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는 잘 다스리셔야 된다고 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표창원 의원이나 뭐 하태경 의원이나 뭐 정의연 씨나 뭐 이준석 씨나 이런 정치인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시고 내 발언이 어찌됐건 통할 수 있는 통로를 계속 찾으셔야죠. 지금 생각해 보니 돌이켜 보니 나도 딸이 있고 한데 너무 여성들이 억울하게 살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 시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주 멋진 사람으로 스스로를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20대 남성분들은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닌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니네들이 당연히 양보를 해야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 하나가 좀 있는 것 같고 좀 아까 그 정치인들이 뭐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담을 때 더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게 자신들의 진심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 그런 활동을 한다면 그리고 나의 이익과 그 정치인들의 행동이 맞다면 그 정치인이 의의가 무엇이건 간에 나는 그걸 지지하는 게 난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인들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난 그들의 뭐 야 제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혹은 제 진짜 속마음은 뭐 당선되고 싶어 그런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어떻게 가든 간에 어쨌든 그것이 나의 이익과 부합하고 합치한다면 저는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런 자리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였는데 우먼스 예. 플레인이라는 그 매체가 좀 생기고 또 와주신 분들이 그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뭐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때요? 이렇게 우겨 넣는 거. 예. 괜찮잖아요. 예. 아니 김용민 듣기 쌤 말이 시작하자고. 우리 예. 프로 다 보신다면서요. 아 그러니까요. 아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보십니까? 다 어떻습니까? 보신대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보신다고 보시면 관심이 없으면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관심이 없는데 왜 봐? 강제로 보게 할 뭐야 방법이 이게? 없잖아요. 예. 이게 뭐야? 예. 저희 같은 이런 프로 열심히 보시고 주변에 퍼 나르시고 네. 예, 뭐 후원도 하시고 이렇게 자기 활동한 커뮤니티에 좀 여론을 만드는 일을 좀 하시면서 그 분노를 좀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이 분노를 달래시는데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네. 좀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아 저는 네. 이게 하나 궁금했어요. 그 사실 진보 신문들 보면은 페미니즘에 관해서는 양보가 없고 이성이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건 뭐 과학적 검증이나 이성적 성찰 같은 것들이 필요 없는 있는 그대로 정이고 진리 인정. 약간 종교 같은 느낌. 종교 같은 거예요. 네네네. 국민일보에서 예를 들면 뭐 기독교가 진실인가 혹은 허구인가 이거 얘기 안 하잖아. 있는 그대로 진리 아니에요. 그렇듯이 진보 신문에서는 페미니즘을 거의 신격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논리적 토론이 불가능한 네. 그 이유는 무엇인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의 집념만 존재할 뿐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영재 씨가 한 말이란 얘기가 있던데. 아이, 진짜 누가 한 말이에요? 왜? 그 일본의 뭐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팩트나 아니면 실질적 진실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과연 진실이 단 한 개의 진실이 존재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 여러 개의 진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모두가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모두가 다 진실일 수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건 하여튼. 지금은 진실이 뭐냐 뭐 이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인간들이 얼마나 더 독한 집념들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나는 전쟁이라고 봐요. 뭐 전쟁이라는 표현이 조금 뭐 과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집념의 시대에 상대편에 있는 수많은 집념들이 결국은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을 아마 여기까지 나오게 아마 만든 게 아닌가.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쉽지가 않은데 제일 심플하게 생각하면 더 센 집념으로 맞서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테고. 근데 그거는 사실 더 이렇게 고집을 부리자. 예. 집념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네, 예. 그거를 하든지 아니면 네. 정말 좀 나치한 남. 장기전을 가더라도 먹을 뻔했네. 아유. 예. 장기전으로 네, 가더라도 말씀하셨듯이 예. 힘든 게 남성들은 지금 구심이 될 이데올로기가 없어요. 이데올로기. 그래서 조직하기가 힘듭니다. 네네. 예. 구심점이 없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으로 어쨌든 여성들 절반이 자신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는 최근에 조사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처럼 여성들이 어쨌든 페미니즘이라는 한 가지 이념, 그 이즘이 여성들한테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공유가 되는데 네. 남성들은 그거에 필적할 만한 어떤 이데올로기가 없죠.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레디컬 페미니스트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왜냐면 과격하게 그렇게 페미니스트를 주장하면 사실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예. 사실 언제부터 페미니스트를 그러니까 레디컬 페미니스트를 반대하면은 손가락질 받는 조롱당하는 이런 문화는 언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작가님? 근데 왜냐면 오늘 오신 분들도 얼굴은 전 찍지 마세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조롱받을까봐 불쾌하잖아요, 사실. 또 그 정도가 아니라 난 진짜 받고 있고 사실. 예. 그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인스타로 쪽지를 보내요. 그래요? 예. DM이구나. 쪽지는 민혁이고. 예. 아니 그 어쨌든 예전에 그래요. 예. 제가 우연찮게 그 저분하고 이제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누구요? 김신명숙 선생이라고 네. 아호가 깔깔깔. 네. 예전 페미니스트. 예, 그 선생님한테 제가 저도 페미니스트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페미니스트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면서 모르고 너무 환영하는 거야. 괜히 있어 보이잖아요. 너무 환영을 페미니스트라고. 받아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네네. 납니다. 아니 이게 내 질문이랑 무슨 상관이죠? 전혀 딴 얘기를 갑자기. 예전에 한 90년대 이쯤에는 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당연시하던 맞아요. 시절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문화적인 지체자로 이렇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렇지.
지금의 방식은 다르죠. 지금은 페미니스트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자체가 뭐 문화적인 구림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되게 반동으로 취급되는 네네. 반동이고 되게 불의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때 그런 분위기랑 달라요. 저는 이제 가장 그러니까 남성들이 저는 뭐 꼭 남성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상식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 상식적인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믿음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유일하게 저는 과학이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학. 네, 과학. 과학이 아니고서는 그분들을 설득시킬 가능성이 매우 없다. 과학으로 네. 설득 안 돼요. 물론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단 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저는 일부분은 좀 놓고 가야 된다. 네. 네. 왜냐면 그분들 도저히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아니, 사실. 그분들은 과학을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대처를 해야 돼요? 왜 그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게 틀렸냐를 얘기할 때 네. 그들은 뭐 종교적 신념 같은 거든 아니면 뭐 나름의 논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걸 깨기 위해서 그 반대의 논리나 이런 것은 전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거의 유일하게 그나마 그러니까 거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 뭐 혹은 뭐 다른 사람들 말고 이제 그 외의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키려면 적어도 과학이라는 것 말고는 그래서 남녀라는 게 왜 이런 차이를 갖게 되었는가 네네.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근데 해요. 그 연구가 네. 사회학자들이나 지금 페미니스트들이나 여성학자들이 그런 연구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학계 분위기가 뭐 한국뿐만이 그래요?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연구 자체가 불평등을 양산하는 연구라고 해서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학자를 공격하거나 아니 연구 예.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그거는 뭐 무슨- 북미에서는 네. 흔한 일이고요. 아 그래요? 뭐 이제 한국도 네. 그래서 이 자체가 되게 이데올로기 싸움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진화 심리학으로 어떠한 근거를 들이대면 사회학자들이나 여성학자들이 그 진화 심리학이라는 베이스 자체가 불평등에 기반해 있다. 네. 그리고 가부장제를 강화한다 해서 그런 연구자를 비난하면서 연구가 매우 축소되고 그 연구자들 위축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진화 심리학이 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쉽게.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다른 장난감들을 갖고 논다고 비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왜 남자애들한테는 총, 자동차 이런 걸 주고 그렇죠. 여자애들한테는 인형 이런 걸 줘서 자꾸 여자를 만드느냐, 그러니까 여성을 만든다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예. 여성성 자체를 굉장히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만든 거다.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만들어진 게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성학과 네. 사회학의 근데 의견이죠. 이제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들 한 두세 살 되는 아주 꼬마 원숭이들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장난감을 쭉 뿌려주고 수컷 암컷이 어떤 장난감들을 갖고 놀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흥미진진합니다. 예. 인간에 의해서 사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일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됐어요? 근데 묘하게도 네. 남자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랑 수컷 원숭이들 꼬마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랑 매우 일치하고 암컷 원숭이들이 갖고 노는 거랑 여자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 굉장히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내가 얘한테 장난감을 사줄 때 이게 내가 사주기 때문에 자꾸 얘가 좀 남자처럼 거칠어지고 혹은 뭐 여자처럼 순해지고 뭐 이런 게 있나 고민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우리가 고정관념이 아닌 어쩌면 아주 자연 발생적인 걸 수 있다. 그러니까 네네. 이런 설명을 한다면 적어도 그 남자나 여자가 오로지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논리는 저는 배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과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안 된다면 그들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설득해야 적어도 많은 힘이 좀 실리지 않겠는가. 우리보다 더 선진국에서는 네. 그런 연구를 하거나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학자들에 대한 공격이 매우 심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최근에도 네덜란드인가 했던 어디에서 연구 결과가 왜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은 동등한 기회를 주었더니 결론으로 돌아온 건 직업 영역에서 기회 평등을 주었는데 왜 결과는 똑같은가 혹은 이 성별 차이가 더 강화되었는가 이것이 이제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이것이 연구 주제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과 반대가 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게 그럼요. 문제인 예. 거죠. 네. 계속해서 좀 이제 다른 주제로 한번 안남 좀 팀장님 넘어가겠습니다. 잘생겼대요. 아 그래요? 네. 아 오늘 좀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 정일 씨 진짜 미남이시죠. 키도 훤칠하시고. 근데 우리 저 정영진 씨도 여혐으로 불립니까?
저요? 예. 한남 충장이잖아요. 한남 충장이어서. 아, 이름이 모든 걸 말해주는데. 아 그래요. 정영진 씨가 그때 까칠남자에서 했던 얘기 네. 중에 사실 저도 움찔했던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데이트를 부담하지 않는 여성은 아. 예, 매춘과 다를 게 없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뭐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전혀 도움되는 얘기는 아닌데 네. 사실 저도 그때 첫 방송이었거든요. 까칠남자고 해서 내가 순간 씨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너무 심한데 이거. 다시 한번 풀 문장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풀 문장, 예, 풀 예, 문장. 예, 예. 뭐냐면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대충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데이트를 함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이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여성이 지불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데이트를 마치 조건 만나주는 것처럼 한다면 나는 이거는 넓은 의미의 광의의 매춘과 그러니까 성매매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룸사롱을 가요. 안 갑니다 저는 물론.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간다 쳐요. 아니 뭐 혼자 발끈하고 저기에다가 혼자 그러면 적어도 찔려가지고. 두세 시간은 내가 낸 돈에 의해서 마치 그들은 내 여자친구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아 그래요? 행동을 할걸요? 행동을 해야 될 텐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알죠. 예. 안 가봤는데 그럴 거라고 강력하게 좀 믿고 있습니다. 아, 그럴 수 네. 있군요. 예. 그런 것처럼 만약에 여성이 서로 좋아서 만나는 것이 맞다면 당연히 데이트 비용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같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야 오빠가 내가 만나주는 건데 뭐 오빠가 나오면서 당연히 뭐 차 갖고 와야지 나 데려다 줘야지 나 집에 갈 때 뭐 택시비 줘야지 아니면 뭐 당연히 데려다 줘야지 내가 왜 안 그러면 왜 저 오빠를 왜 만나? 만약에 이런 생각이라면 그 남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편의와 뭐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 이런 거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넓은 의미의 매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드렸던 말씀입니다. 네. 그게 뭐 매도당할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캡처를 하다 보니까 동의를 못할 수도 이게 있는데. 뭐냐면 자막을 넣잖아요. PD나 네. 그 FD 분들이 이제 자막을 넣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만 캡처를 하잖아요. 그건 되게 억울해져요. 사실 뭐 저도 결혼을 했지만 뭐 결혼 안 한 이것도 캡처되는 거 아니야? 오늘 얘기한 거? 어쨌든 그렇게 억울한 일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점은 또 우리가 또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거 사진만 보면은 악의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그거 진짜 억울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하필 점을, 그때 제가 예. 지금도 약간 있습니다만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안구 건조증. 맞죠, 맞아요. 예, 예. 그랬어요. 거의 제가 말 안 할 때는 감고 있었어요. 예. 눈을. 왜냐면 예. 진짜 눈이 너무 뻑뻑해갖고. 그때 진짜 그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막 말을 할 때를 제외한 저의 표정은 어떻게 있었냐면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꼭 전모 씨처럼 내가 이런 식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제가 그 얘기하고 나서 딴 사람이 뭔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럼 무슨 마치 되게 아주 못난 애가. 네, 맞아. 예, 뭐 그런 표정들이 좀 많이 좀 잡혀갖고 좀. 저도 사실 처음 정윤지 씨를 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피해야 되냐 저 사람을? 그때 까칠남네 처음 뵙고 저도 놀랐던 그런 기억이 그때 있었어요. 굉장히 하여튼 안구 건조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도 나고. 아 그렇군요. 네. 그 이후로 그 출연자분들과 뭐 은하선 씨라든가 네. 이현재 교수님이시라든가 네. 뭐 연락을 좀 하고 좀 만남을 가지시면서 어떠세요?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연락을 간접적으로 받게 된 것은 네. 100분 토론 할 때 예. 거기 나오셨던 분 한 분이 네. 예. 100분 토론에 나오는데 정영진 나가면 안 나간다 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아, 거를 게스트가요? 건너들었어요. 예. 아, 근데 그거 그랬었군요. 아세요? 원래 오세라비 작가님한테 섭외가 갔는데 네. 오세라비 작가님이 수락을 하셨대요. 네, 네, 백분토론. 근데 그 다음에 작가가 다시 아무 말 없이 네. 뭐 있다가 결국은 본인이 취소된 거를 나중에 알았다고 그 오. 역할로 정영진 그게 저예요? 아니면 네, 정영진 이태거 씨죠. 저입니까? 네. 아 그래요? 보신 분 계십니까 100분 토론? 그때 뭐 많지는 않으실 텐데 예. 유튜브로 많이 돌아다니던데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자리에는 물론 이제 오세라비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신 거는 뭐 팩트인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제가 나간 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래도 약간 파이터 기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2대2가 아니라 3대1이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태광 교수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제 편이 아니야. 예, 저쪽 편이더라고. 그래서 3대 1로 물렸거든. 3대 1이었어요. 그래갖고 아마 오세라비 선생님이 계셨으면 물론 이제 그분이 뭐 저보다 토론을 못했을 거라는 얘기 절대 아닌데 그런 그 어떤 그 아주 개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의 그 고귀한 인품보다는 차라리 제가 낫었겠다는 생각을 이제 뒤늦게 하긴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요. 질문 이어가도록 네, 질문 예. 좀 받아요 이제 제발. 네네. PC 운동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언젠가부터가 폴리티컬 컬렉트니스를 외치는 사람들이 문학이나 정치계에 갑자기 많아지는 느낌인데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미권 국가에서도 PC를 주장하면서 정치적 올바름을 너무 기계적으로 강요하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갑자기 세계적으로 번지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작가님께 여쭤봤습니다. 아, 예. 네. 저한테 자꾸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하셔가지고 네. 힘들어요. 질문이 굉장히 수준이 있죠. 네. 예, 이 말씀해 정치적 주세요. 올바름이라는 이른바 PC 그리고 뭐 프로 불편러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운동이 왜 이렇게 갑자기 최근에 많이 보이고 이게 꼭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최근에 거죠. 우리 유병재 씨가 네, 맞아요. 영상 같이 우리 봤어요. 영상 봤잖아요. 네. 엄마 아빠는 PC충 이래가지고 최근에 영상을 하나 내셨는데 그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뭐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님이 딸이 데려온 백인 남자 외국인 남자친구가 딸하고 인사를 하러 왔는데 부모님이 남자친구가 흑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러면서 모든 인종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단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뭐 밥을 먹으니까 고기 좋아한다고 하니까 채식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면서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트위터 얘기까지 하면서 매니저가 유병재한테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형 아직도 공부 안 하냐고 이런 식으로 약간 PC와 페미니즘을 동시에 그렇죠. 이렇게 까는 영상을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네. 한국에서 어쨌든 이름이 난 연예인이 이런 종류의 개그를 한 거는 저는 처음 봤는데 최근에 질레트라는 면도기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낸 광고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네네. 질레트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팔면서 남성들에 관한 이제 어떤 남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광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성추행하는 남자, 성희롱하는 남자 이런 남자들의 모습을 쭉 보여주면서 남성이 이제 이런 걸 말려야 된다 네. 이러면서 남자들을 이제 뭐 성희롱범, 성추행범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광고가 나서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남성들이 이제 불매하겠다. 그 예.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최근에 애플 광고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인종인지 어쨌든 백인은 아닌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호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헐리우드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문화 자체가 소수자, 인종, 이런 성별 모든 면에서 다양성을 다 포함하는 뭐 영상물이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문화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흥하고 있느냐 혹은 이게 심해졌느냐라는 물음을 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예전에 전통적으로 좌파나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큰 덩어리의 운동에 이제 집중을 했었잖아요. 계급 운동이라든지 뭐 민족 운동이라든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좌파가 전통적으로 집중했던 커다란 운동이 이제 쇠퇴하면서 이런 이건 말하자면 문화 영역의 운동이거든요. 예전에는 자본이나 뭐 국가 같은 실체가 있는 권력과 싸우는 운동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일상 자체가 권력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권력 구조가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한다.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화 운동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저는 온라인이라는 이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온라인으로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거의 소통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거죠.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한국에서도 그걸 보고 여기서도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운동이 확산된 거죠. 네. 그래서 집중력과 확산력을 가질 수 있다는 면이 또 크다고 생각하고요. 번지는 거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걸 저항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문화운동이란 자체가 우리가 근대화된 국가에서 시민의식으로 우리가 장착한 인권, 소수자, 약자 이런 존재들을 위하는 운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되게 선함에 기반한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 대의를 거스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운동에 반대한다고 하면 저런 인권의식 없고 개념 없고
예, 그런 뒤처진 근대적인 사람. 인권 네. 의식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항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방법으로. 더 덧붙이자면 네. 뭐 굉장히 뭐 아마 정답인 것 같고 저도 네. 이제 그 비슷한 이유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같은 현대인들은 사고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 것 같아요.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 같아요. 뭐 트위터만 하더라도 140자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 보더라도 뭐 짧은 그 글귀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른바 그 PC주의자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이나 이런 아주 짧은 말로 충분히 설득 가능한 여러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짧은 글귀나 짧은 논리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뭐 나쁜 거라고 하기도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선명하면서 짧은 것들 인권이 최고다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종차별은 안 된다 등등. 근데 현실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은 사실은 이 심플한 원리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그렇죠. 너무나 많아요. 어.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여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그냥 이상한 놈들이나 아니면 이상한 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2-3시간 혹은 뭐 책으로 한 2-3권 정도 되는 걸로 반박하지 않을 이상은 그냥 포기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PC가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고의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사고 그 시간이 운동이 짧아서. 의미가 있어요. 그것까지 사실 부인하면 안 되는데 아니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정영진이 맞나? 난 저런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컬이 달라지는 분이에요. 제 옆엔 지금 이선옥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야 오늘 하이콜인데요 진짜. 예. 은하선 씨랑 있을 때랑 이걸 달라요. 못 살린 예. 거죠. 아니 까칠남녀가. 사람이 전혀 달라 보여요. 막 다르네요. 멋있다고 댓글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니 알고 봤더니 정용진 씨가 내 1대배 퀴즈 대회에서 우승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회 때. 예. 그러니까 제가 저평가된 지식인이라. 그러니까요. 예. 쉬운 제가- 질문들도 좀 하나씩 해요. 쉬운 질문 좀 네. 해주세요. 이거 해드릴게요. 이거 여자분이 보내신 거 한번 제가 해줄게요. 예. 여정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여정녀. 여자의 적은 여자. 이게 그냥 방송이니까 여정녀지 사실 네. 다른 의미로도 많이 쓰잖아요. 네. 예. 자 지나치게 과격한 커뮤니티로 인해서 20-30대 여자들도 고충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거 안 가벼운 질문이잖아요. 네. 그래도 좀 가볍게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사회에 통념적으로 내려온 불평등한 성개념을 가진 40-50대들과 우리는 여전히 같은 사회에서 일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인식과 대우가 개선되지 않은 채 현 20대들 남녀 갈등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여성 불합리한 대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 일부 과격 커뮤니티 회원으로 저격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저기 메갈 그렇죠. 이렇게 여시, 워마드. 쪽방, 워마드. 네. 현 사태는 지금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여성들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이런 점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20대 사이에 남녀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정말 그렇습니까? 남성이 지금 여성을 대학교. 지금 대학가만 네. 보세요 상징적으로. 혹시 오늘 대학생 남자분 계십니까? 아 대학교를 다니고 계세요. 뭐 학교 어떠세요 분위기가 진짜로? 대학생이긴 하지만 아직 제가 작년 10월에 전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네네. 학기에 들어가진 않았고 이제 이번 학기부터 복학을 하게 되는데 네네. 아무래도 아직 경험은 못 해봤지만 그런 불안감은 좀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조심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아무래도 네네. 그 학과가 여하구가 좀 많다 보니까 전공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쭤봐도 될까요? 영상 쪽. 아 영상 쪽. 네.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음.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하다. 이게 젊은이들 문화다 보니까 뭐 에타나 뭐 대나무숲 이런 것만 봐도 성별 갈등 이슈가 뭐 날마다 끊이지 않고 벌어지죠. 그리고 네네네. 그런 문화를 다 공유하다 보면 실제로 현실에서 내가 어떤 갈등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그 분위기에 자기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느껴지는 게 다르거든요. 아니 저희 세대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다는 건 뭐 어떻게까지 쳤다는 얘기예요? 펜스를 치고 우리 살았다 그는 하셨잖아요. 용민이 형이 저 친구들이 없어서 몰라서 그래요. 네. 저 약간 좀 사회적인 결을 갖고 친구들 분위기를 몰라서 그래.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요지는 실제로 여성이 차별을 느끼고 있는 혹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거가 이제 모두가 그런 과격한 레디컬 페미니스트들로 인식돼서 실제 필요한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 고충이 실제 있다는 건데 다른 이야기까지 그렇죠. 제재를 예, 당할 수 그러니까 있다. 현실적으로 실제 필요한 얘기도 다 그렇게 싸잡아서 비난을 당하니까 오히려 이런 여성 중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오히려 못 나온다는 거죠. 같은 네네. 그들처럼 같이 보이니까. 오히려 더 우리의 주장을 못 내실 수 예, 있다. 그러니까 필요한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네네. 이거는 왜냐하면 뭐 한국에 날마다 우리가 강간을 당하고 염산 테러를 당하고 이런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이제 과장된 공포나 그런 현실이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실제로 근데 여성들이 치안에 대해서 뭐 불안을 느낀다거나 혹은 어떤 직업 영역이나 학교에서 차별적인 뭐 조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말이 거기에 다 묻혀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고충이 있다는 거를 저희는 물론 알아요. 근데 그걸 해결하시려면 어쨌든 그런 정상적인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죠. 과격하고 극단적인 목소리 때문에 극단주의자들이 우리를 대표하게 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여성차별 해결하는데 당신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통인 거예요. 내가 뭐 이건 좀 내 잘못된 일 같은데 그래서 얘기를 하면 너 혹시 뭐 여시야, 뭐 메가리야, 그렇죠. 워마디야 이제 예. 이런 충격을 받으니까 입을 닫게 만드는 아예 거죠. 말을 못 꺼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진짜 여시도 아니라 다행인데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메갈 아니라 밑밥을 다행인데 던져라. 내가 메갈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야. 이러면서 예. 이제 말을 시작하시면 네. 적어도 그런 오해나 프레임 안에 들어가시. 아니 더 의심하지 않을까요? 일배 왜냐면 아니라 그래도 그게 아니라 안 야 사실 난 믿잖아요. 일배가 아닌데 안 믿잖아.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이 새끼 뭐야 이거 일배가 뭐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하잖아요 형님. 아, 그렇습니까? 예. 더 이상할 수 있죠. 예. 누구나 고충이 있어요. 누구나 힘든 아니 이렇게 따지면 지금 20대 남자들은요 어디 가서 뭐 말을 못해 뭐 말하면 너 일배냐 아니면 아유 저런 한남충 이런 얘기를 네, 들을까봐 맞아요. 네. 아예 말 못하니까 그럼 뭐 이 사람들도 말을 다 못하고 살아야 되나 그렇지는 않고 이런 뭐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 뭐 아니면 내가 좀 억울한 일들이 계속 당하고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본인이 처한 억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네. 누가 대신 뭐 막 열심히 찾아가고 대신 그 무슨 사회복지사처럼 권리 갖다 주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극단주의자들이 우리를 대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 여러분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여러분들의 여러분 진짜- 대표성을 어떤 분들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견이 어떻게 여론이 되고 정책이 되고 할 수 있는지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 이게 각박해져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서로에게 인사치레로 건넬 수 있는 말들이 상대방이 내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이게 너 이거 활동을 자제, 뭐 제한, 뭐 이렇게 돼 버리면 가벼운 얘기하다 꼭 아유, 우리가 마지막에 또 결론이 이렇게 나죠. 됐네요. 저 자, 제가 하나 네네네. 얘기할게요. 제가 온라인 페미니스트 집단으로부터 온라인 상에서 온갖 비난을 받고 계신 걸로 아는데 저는 안 봐서 몰라요. 저는 제 욕하는 거 안 봐요. 안 보시는군요. 예. 예. 모르면 없는 세상이다. 맞아요, 맞아요. 제 신조입니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그분들로부터 항의나 악의적인 행동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어떠세요, 진짜? 제가 강의가 요청이 왔을 때 예. 강의할 때 한번 여염 강사 섭외했다고 주최 측에 항의하신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신이 강의할 때 이제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자신의 페북에 제가 쓴 글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강의하시는 분인데 그 학생한테 항의를 받으셨대요. 근데 저를 이제 섭외하실 때 제가 안 하던 버릇인데 지금은 물어요. 제가 요즘 어떤 얘기 하는지 아시죠? 항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꼭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쪽에 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그때는 변화가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섭외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예, 저는 없었는데 그런 분도 있죠. 오세라비 작가님이 W페스타라고 이데일리에서 주관하는 언론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굉장히 큰 행사예요. 여성가족부가 후원하고. 근데 연사로 섭외가 되시고 패널이었어요. 토론 패널. 포스터까지 다 나왔는데 그 상태에서 페미니스트들이 항의해가지고 결국 취소됐어요. 포스터까지 다 나간 상태에서. 김대범 씨가 얼마 전에 저한테 네. 저희가 썰빵이라는 이제 팟캐스트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한테 악플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이 달리는데 너무 속이 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형 트위터 가서 예. 내 이름 검색해봐. 예. 욕이 6만 개를 보고 김대범 씨가 용기를 미안해, 얻고 아저씨. 야 어떻게 사냐 너 그런데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도의 개인적인 소신과 정치적인 생각
개인의 생각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저는 이걸 못하면 더 괴롭고 힘들지. 근데 왜 우먼스 플레임 못한다 하셨어요? 처음에요. 예. 그때 까칠하면 끝내기 얼마 안 돼. 트라우마가 쉬고 컸어. 싶었어. 아무렇지 예. 않다면서. 아니 좀 쉬고 싶었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황금성만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예. 아, 저 욕을 또 먹으면은 예.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하게 됐으니까. 네. 그 마지막 결론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와주신 분들이 또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네. 하고 싶으신 말이나 말씀이시나 뭐 질문사항 뭐 이성훈 작가님이나 정영진 씨나 뭐 김용민 씨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제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질문사항이나 있으십니까? 예. 마이크 주시죠. 예. 마이크.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제 올해로 30살 문성호라고 합니다. 시민단체 당당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러면서 반갑습니다. 얘기하는 게 좀 나을까요? 네네. 당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이서욱 작가님께서 극단주의자에게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상대방 측에서 너무 극단적인 분들이 주류를 타다 보니까 우리 쪽도 우리 쪽 극단적인 분들을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이분들이 저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다 이성적이고만 행동을 할 거냐. 온건적인 페미니스트 분들, 이성적인 합리적인 페미니스트 분들께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도 분명히 자기들의 목소리를 못 내서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 사회가 너 편 내 편이 아닌 어떤 게 잘 됐고 어떤 게 잘못됐고를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혹시 이성욱 작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네. 수준 있다. 예, 질문.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걸 뭐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뭐 합리적인 페미니스트. 저는 여기 질문에도 사실 있어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현 시대 페미니즘 자체의 필요성이나 정당함, 그다음에 뭐 왜곡되지 않은 다른 페미니즘을 추구하시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네. 그냥 제 생각을 물으신다면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니고요. 예전에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이념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페미니즘은 그냥 이즘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저는 뭐 성평등이나 차별 없는 세상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성평등이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누군가 페미니즘을 뭐 추구한다면 그거는 뭐 당연히 그분의 자유이고 사상과 이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근데 상대가 합리적이어야 우리도 합리적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계속 양쪽의 극단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게 어떤 운동이나 어떤 세력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정당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강경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늘 그 목소리가 보이고 해서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그 목소리를 누가 계속 내주느냐. 그래서 진보 언론을 계속 비판합니다. 그 목소리가 내부에서 왜 힘을 얻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가에서 중요하게 진보 언론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보 언론 계속 비판하고 어찌 됐든 설득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페미니스트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어떤 대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페미니스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범 이거를 서로 동의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페미니즘 입장에서 말하고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닌데 어쨌든 이걸 전제하고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과연 그 얘기를 이쪽에서 저는 부단히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 기준을 기본권 같은 걸로 삼습니다. 그래서 당당히도 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요. 당당히가 아무리 그렇다고 주장을 해도 한겨레에서 기사 극우 일베 집회처럼 묘사합니다. 기사로. 그러면서 한겨레를 비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열애지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방식을 쓰는데 여러분이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싸우셔야 된다고 봐요. 예. 예. 당당위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당당히 직접 대표가 소개하실래요? 계신데 예, 직접 대표님께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예, 말씀하세요. 저희 당당위는 이제 사법부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증거주의 재판이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아직 증거나 확실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특정인을
이제 유죄로 추정을 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 만든 단체고요. 억울하게 가해자를 올리신 분들이 남성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뭐 활동 자체가 좀 남성 피해자분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예. 뭐 페미니즘 단체 쪽에서 좀 남성 단체로 많이 오해하고 공격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는 남성 단체는 아니지만 실제로 지금 이런 사법부에서 기본권을 지켜주지 않는 살해 피해자 대부분이 남성인 상황이라 예, 저희가 거기에 좀 대응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남성연대 뭐 이런 계열 아니냐라고 의심도 하시고. 그런 경우는 오해를 좀 그 받- 뭐의 약자예요, 당당위가? 예, 당신의 삶과 당신의 가족을 위하여라는 준말입니다. 당당위. 예. 가족이군요. 요게 이제 조금 예. 저는 이제 보탬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조금 심플하게 이들의 구조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엄청난 부를 가진 586들이 있고 그들이 명분을 삼아서 돈을 내려주는 곳이 어디냐면 수많은 여성 단체들 뭐 600여 개 넘는다고 하는 네, 그 여성 단체들의 돈이 꽂히고 있거든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이 지금 그 돈을 받아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흐름 중에 하나를 끊거나 아니면 그 맡고 있는 역할들 중에 하나를 점령을 하는 방법 외에는 저는 이거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누구를 끊어낼 거냐? 저는 이 586이라고 얘기되는 그러니까 이른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뭐 물러날 거긴 하지만 그 전에 그게 우리가 너무 그거 기다리는 거는 뭐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빨리 권력에서 좀 물러나게 하는 방법 외에는 저는 방법이 좀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네. 봅니다. 끌어내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아버지의 목을 쳐야죠. 그 최근에 그 시립대 정현남 사건 거기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남학생에게 그 모금이 많이 와서 모금이 뭐 800몇만 원이 와서 재판 비용으로 잘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그래요? 하태경 예. 의원이 군대 발언했다가 네네. 취소한 배경도 의원실로 굉장히 항의 전화가 많이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오프라인에서 집회를 조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 개별 사안들에 개입하시고 목소리를 내시고 그것이 어떤 작은 성과를 냈다면 그걸 또 알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작은 성과들을 계속 모아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오랜 시간 걸려야 될 일이고 매우 뭐 힘든 상황이라는 건 아실 테고 그래서 작은 성과를 챙기면서 네. 그것이 가져올 효과들을 좀 도모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에 한번 뭐 모셔봐도 그럴까요? 될까요? 한번 게스트로 모셔서 네, 좋겠네요. 제가 예. 영광입니다. 어떤 일을 네. 하고 계신지 어떤 성과를 좀 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분들의 심정 그 뒷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예. 그런 사례 하겠습니다. 너무 예. 많죠. 그렇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남성분. 네. 네, 남성분. 저는 최근에 이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남녀 갈등은 지금 이런 형태의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열린 공간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네.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나 토론을 하는 거 이외에 혹시 뭐 다른 남녀 갈등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에는 혹시 뭐가 더 있을까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정영진 님께는 불금쇼 안 하시나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매일매일 불금쇼라고 매불쇼를 매불쇼 일단은 하죠. 하고 있고요. 불금쇼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최욱 씨도 그렇고 딱히 시간이 좀 많이 안 나는 편이에요. 그래갖고 일단 매불쇼 들으세요. 예, 매불쇼 들으시다가 예. 저기요 썰빵으로 오세요. 썰빵 듣고 오세요. 예. 이소 작가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쪽에 같은 고민을 하는 그런 페미니스트나 여성분들이 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왜요? 왜냐하면 네.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갈등을 어쨌든 줄이고자 하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네. 아까 그 고민 써주신 분처럼 있는데 모일 곳이 없다는 거죠. 여기로 모이시죠. 벙커원 교회로. 아니, 교회로. 우먼스 교회로. 플레인을 우선 여성들에게 좀 많이 권해 주십시오. 아니 저는 사실 이 페미니즘을 굉장히 진보적인 사상으로 처음에 생각했는데 네. 레디컬 페미니즘은 지금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극우, 수구
기독교하고 거의 양태가 비슷해요. 네.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믿고 그 진리에 따르지 않으면 사람도 다 뭐 한마디로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차별할 수 있고 그리고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이런 건 없거든요. 진보 이념에서 그 어떤 사상이 이념이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지금 레디컬 페미니즘은 이건 사람 잡는 거구나. 이거는 정말 길을 쓰고 이거 막아야 될 일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고 사회 병리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약간 좀 전술적 차원의 뭐 아이디어 정도라면 아이디어인데 그들이 생각해도 진짜 잘못된 페미니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한 레디컬 페미니즘 이걸로 통합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해도 이건 정말 잘못됐다는 것. 그래서 너는 적어도 저 정도 생각은 아니지 않니? 이런 질문을 저는 그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약간 전도를 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너도 저 정도는 아니지 않니? 그쪽으로 가지 마. 너 저 정도 말씀하세요. 네. 예.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유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어도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의논해 보는 것도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합리성이 사실은 우리 인류의 발전에 쭉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근데 그 합리성을 지금 자꾸 역행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아주 훌륭한 친구가 있고 그 친구에게 도움을 충분히 받아서 여러 범죄들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한 종교 같은 것들이 그 합리성마저 무시한 채 죄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대거나 아예 사회적 그러니까 범죄가 입증되기도 전에 혹은 판결이 나기도 전에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는 이런 그렇죠. 움직임부터 지금 빨리 막아야 된다라고 네네. 예. 생각을 좀 하긴 그걸 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물으시는 어떻게 거잖아요. 막을 수 있냐? 네.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나잖아요. 그러면 무턱대고부터 비난을 가하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느 한 곳에서 무언가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법부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사실 연예인들 그것도 말이죠. 그렇고, 연예인들 국민 기사 개개인도 나면은 그렇고. 우리 모두가 비난하고부터 시작을 해서 무죄에 나온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적인 거에 대한 메시지를 좀 계속 던져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한번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분들은 명예회복이 이미지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첫 기사만 기억하거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기 무슨 큰 논란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손절매를 하려고 하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받는들 네. 뭐 관심이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혀 모르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나?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첫 번째 기억만 계속 유지한다고요. 이걸 근데, 노리는 사람도 저는 있는 또 것 한 같아요. 가지가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을 계속 피해자의 지위로 두려는 방식의 운동에 대해서 정말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No means no, yes means yes 이 법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법으로 가지 않아도 여성 자신이 no라고 말할 수 있고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체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신호가 다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는 성인들인데 그걸 자꾸 여성은 말하지 못해. 여성은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계속 여성을 피해자의 지위에만 계속 두는 거예요. 그 운동 방식이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정말 그 선배 페미니스트들이나 그런 멋있는 언니들은 정말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당당하고 주체적인 여성상을 페미니즘이 계속 고무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여성이 이렇게 여성 인권이 향상된 시절에 오히려 여성이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존재, 남성에게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계속 여성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이건 정말 불만이에요. 노라고 말하면 되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관계도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관계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로 바꾸자고 해야지. 그걸 여성은 그렇게 말하지 못해만 계속 가져가면 안 되죠. 여성 자신들이 좀 변해야 되는데 그런 여성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받을까요? 여성 여성 좀 한번 받았으면 여성분 좋겠어요. 얘기를 좀 여성분들도 앞에 꽤 혹시 계신데 얘기해주세요. 여성분들이. 저희 한 분 손 드셨는데 여자인 척이라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 계신가요? 우리 또 어머님도 안 계시고. 저 위에 2층. 저는 사실 나이가 좀 있고요. 보셔서 알겠지만 20대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네네. 그리고 사실 지금에 와서 그때도 내가 페미니스트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페미니스트를 지금 하겠다고 나서는 인간들은 사실 8.15 이후에 독립운동하겠다고 나서는 것들과 똑같아요. 야, 센스가, 야, 그런 애들이 독립운동 더 열심히 합니다.
8.15 이후에 지금 네. 이선욱 작가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네. 지금 여성의 권위가 훨씬 더 많이 높아졌는 시대에 오히려 여성을 더 약자로 만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훨씬 더 당당하고 멋진 나는 어떤 여성이 아니고 하나의 초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를 그 예전부터 그런 사조였는지 아니면 지금 그 사조가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너희 여자들은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 떡 떨어지는 떡고물이 많으니까 그냥 그거 먹고 있으면 돼. 우리를 따르면 돼. 이런 식의 약간 제가 듣기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이고 온전한 사람인데 한 5%좀 모자란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100%로 맞춰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그 5%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들을 좀 억울하고 뭔가 분한데 뭔가 이걸 좀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면 미투가 터져. 이번에도 어떤 남자분들이 우리는 이퀄리스트다 이런 레디컬 페미니스트는 볼 수 없다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렇게 해서 잠깐 그 모임을 했는데 그 다음날 심석희 선수 미투가 터져요. 네. 이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는 저런 미투가 하나 터질 때마다 꽃뱀이 하나 더 늘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분명히 노리고 본인이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그렇게 돼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그중에 열에 한 명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 그리고 저는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 하는 걸로 한번 와봤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까 전에 한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극단으로 가는데 뭐 전선을 만들고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지 않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모으기가 어려운가?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사람들은 어떤 경지에 도달을 하게 되냐면 자유주의자로 올라가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봐줘야 된다. 이를테면 어떤 경지가 되냐면 아까 전에 정현진 씨가 했는 말 중에서 인형을 가지고 노는데 남자아이들은 대충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여자아이들은 대충 인형을 가지고 놀아요. 그거 맞습니다. 이거 양육가설이라는 책에도 나오는 말이고요. 그런데 열에 하나 남자아이인데 인형 갖고 노는 애 있어요. 네. 여자아이인데 자동차 있죠. 갖고 노는 애 예,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얘들도 그대로 봐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좀 맞는 근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그냥 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자다 남자다로 더 씌우지 말고 그거는 둘이 섹스할 때만 하라고 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도대체 그건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를 다 개개인을 다 하나하나를 봐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보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안타까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이 많으신 진짜 생물학자 네, 진짜 심리학자, 정말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패널로 네. 모시고 왜 이런 것이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 예. 과학을 말씀드려요. 과학으로 그러니까 가라. 있나요, 근데? 아마 저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자들이 있긴 그러니까 한데요. 이런 나서기 방송에 나와서 힘들긴 예. 할 텐데 그래도 네. 과학으로 접근하는 게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일단 톤을 그렇게 싸움 톤으로 가지 않아도 가능해요. 그렇겠네요.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와주신 그냥 분의 겨- 의견을 잘 그냥 저희가 견해입니다. 듣겠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한번 네, 아까 말씀 중에 좀 네네.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정체성 정치나 페미니즘이나 제가 볼 때 좀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나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 정치도 그렇고 특정 그러니까 개인들을 어떤 집단 성별이든 인종이든 뭐 민족이든 종교든 이런 집단화해서 계속 그 한 정체성을 개인들의 차이를 무시하고 다 그냥 그 안에 가둔다는 거죠. 그런 운동상의 큰 결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성찰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여성이라고 해서 다 욕구 다르고 인간이라는 존재 그렇죠. 개개인이 자체가 다 다르죠. 예, 개인별로 다 취향도 다 다르잖아요. 네네. 욕망도 다 다르고. 근데 이런 것을 너무
무시하신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먼스 플레이 처음으로 공개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이승훈 작가님 어떠셨어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요, 네, 재미있었어요. 네. 앞에 또 여성분들이 간간히 계셔서 네네네. 좀 좋았고요.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좋았고, 아까 네네. 저 우리 이선옥 네. 작가님이 그 뜻을 같이 하는 여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좋죠, 계신 것 당연히 같아요. 좋죠. 예. 왜냐하면 제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선옥 작가님의 짐을 좀 같이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 훨씬 더 힘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일당 한 10 정도 되는 네, 맞아요. 예.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뭐 마음을 의심하거나 할 때는 그 사람이 혹시 이해관계에 걸렸나 이런 걸 이제 일차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적어도 여자가 저런 이야기 할 정도면 뭐 이런 이제 말이 앞에 붙으면 일단 신뢰가 저나 아니면 뭐 황인희 씨가 혹은 뭐 네. 김영민 씨가 얘기하는 때보다 훨씬 더 붙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사실은 좀 더 올바른 얘기 아니면 좀 상식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해주시는 게 큰 네. 도움이 되긴 그렇습니다. 하죠. 예. 저희가 얘기하면 3.1 운동을 3월 5일쯤에 하는 거죠. 예. 아니 이제 우리가 하면 예. 조선의 독립을 조선인들이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여성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예. 조선의 독립을 일본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일본인이 그렇겠네요. 얘기해 주면 얼마나 더 진짜 이게 또 정당성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더 나서 주시는 게 네.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반드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네, 대한 독립 만세입니다. 예. 김용민 씨도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 오늘 말씀 너무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 이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기획한 사람이 전데요. 그렇죠. 이선옥 작가님하고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언제 처음 알았냐면은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막 제가 비난을 했는데 막 이선옥 작가님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 페미니스트로부터 맹비난을 받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왜 싫어하지? 그랬는데 와 철학이 어마어마하게 깊으신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뭔가 하나 사고를 쳐야겠다 해서 삼고초려를 해서 같이 방송하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 유튜브라고 해서 처음에 안 하려고 했어요. 얼굴 나오는 거라서. 그렇죠. 네, 부담되시죠. 네, 왜냐하면 이게 막 누가 알아볼 수도 그럼요, 있잖아요. 그럼요. 네. 사생활에 지장도 있고 그래서 되게 고민하고 하여튼 거절했었는데 하여튼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거절한 거네요. 결국에 다 같이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혹시 보시는 분 있으면 혹시 어디 가다 저 보시면 아는 척을 해주세요. 알면서 그럼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어디서 봤다 이러는 게 더 안 좋아요. 그렇죠. 예, 알면 안다고 아는 척을 잘.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렇게 겁을 내야 된다는 그렇죠. 것이 그렇죠. 이런 사회 만들자고 지금까지 민주화하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국가가 그렇게 탄압을 하면 정말 싸우는 게 훨씬 좋은데 이거는 막 국가도 아니고 막 동료 시민들이 지금 이런 경찰 노릇을 하니까 그 무엇이든 정말 이- 기본권 위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예. 정말 어떻게 이런 세상이 왔는지 저는 깜짝 놀래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런 세상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로서 직접 좀 하나하나 바꿔 나가고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런 좋은 시간을 앞으로도 깔끔한 좀 마무리.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먼스 플레이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요. 종종 이런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황현 씨가 빨리 가고 싶은 모양이시죠. 걸렸네. 지금 애기 보러 가야 되죠. 애기 보러 가야 되죠. 애기 운다고 전화 왔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겠고 앞으로도 우먼스 플레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방송이 길고 사실 퍼뜨리기 어려운 악조건인데도 네네. 어쨌든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니 인사만 하려고 하면 또 얘기를 시작하고 어떻게 하란 얘기야 이거 지금? 아니 내가 네. 구제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우먼스 플레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먼스 플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